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시 모집에서 다 떨어져 허탈하게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 좋게 한 곳에서 추가 합격 통지가 왔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기숙사 신청을 했지만 정원이 다 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교 근처 원룸과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좋은 매물이 없었다. 여러 곳을 둘러보고 대학에서 조금 먼 변두리에 원룸을 계약할 수 있었다. 5년 정도 된 신축 원룸 빌라였다. 수도도 녹슬지 않고 깨끗했고 방음도 잘 되었다. 화창한 햇빛도 잘 들어왔다. TV와 책상, 침대, 세탁기가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물건을 전부 두고 가는 바람에 버리기 아까워서 옵션에 끼워둔 것이라고 했다. 가구가 있거나 찝찝하시면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종량제 봉투 꼭 사용해 주시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세요.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현관문 렌즈로 미리 확인하시고요. 조용한 동네라 이상한 사람은 없지만 한번 확인하는 것은 좋잖아요. 까다로울 줄 알았던 집주인은 기본만 지키면 친절했고 간섭을 하지 않았다. 전에 살던 사람은 인테리어에 꽤 신경을 쓴 사람인 듯 예쁜 가구가 많아서 전부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간단한 짐만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부모님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았다. 이 집에 옷장이 없어서 당근 마켓에서 무료 나눔으로 용달비 5만 원을 주고 옷장을 받았다. 무료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이 쓰던 건데 멀리 가버려서 이제 필요 없어졌어. 뛰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벌써 알뜰하게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짧은 하루에 짐을 옮기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등록하고 많은 일을 한 번에 하니 피곤해져서 바로 골아떨어졌다. 무언가가 발끝에서 내 몸을 타고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뭐야? 짧은 꿈이었지만 진짜 누군가가 내 코앞까지 온 것처럼 기분이 이상했다. 꿈은 기억 속에서 금방 휘발되어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가위를 눌린 것으로 생각했다. 학교가 개강하고 예전에 인터넷에 사두었던 옷을 입고 학교 캠퍼스를 걸었다. 어색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수업이 끝나면 개강총회, 학부모임 각종 MT 동아리 모임으로 정신없이 생활했다. 너희 중에 자취하는 사람 있어? 한정민 선배가 달아오른 텐션을 낮추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자취해요. 다른 동기애가 입을 열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취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자취한다는 것을 들키면 동기들의 아지트로 이용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다. 학교 근처? 내 학교 근처예요. 이상한 사람은 없어? 밤에 좀 무섭기는 하지만 친구와 전화하면서 걸으니깐 괜찮아요. 한정민 선배는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머뭇거렸다. 왜 그러세요? 선배? 아니야. 아무것도. 한정민 선배는 신경 쓰이는 말투로 말을 흘렸다. 에이 싱겁게. 너희 귀신 믿어?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지하게. 한정민 선배는 혀를 차는 후배들에게 진정하라며 손짓하며 말했다. 그의 겁먹은 눈은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다. 다시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욱했다. 귀신 믿는 건 아닌데 본 적은 있어요. 나도? 대학 동기들은 한정민 선배의 진지함에 일단 동조하겠다는 듯 다들 솔직하게 털어냈다. 나는 요즘 실제로 보여. 동기들은 전부 침을 삼키며 얌전히 지켜보았다. 막차 시간이 되자 지은이와 같이 일어나 전철을 탔다. 그런데 정민 선배 있잖아. 나는 아까 한정민 선배의 모습을 떠올렸다. 뭐랄까?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위험한 것 같은. 지은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지은이는 한정민 선배를 좋아했다. 얼굴도 잘생기고 자상한 성격의 신입생은 전부 한정민 선배를 눈독 들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끊임없이 관찰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내일 정민 선배 고민 들어주러 갈래? 나는 부끄러우니깐. 네가 한번 말해줄래? 알겠어. 나는 지하철에서 내렸다. 한정민 선배가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진짜 귀신이 보인다라.
나도 꿈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귀신 같은 것은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는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씻고 나서 과제를 했다. 과제 제출일이 아직 남아있지만 술자리도 많아서 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1층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동네였기 때문에 별것 아닌 소리에도 예민해진 것 같았다. 조금 무서웠지만 다시 과제에 집중했다. 다시 묵직한 무언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자 모니터가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던 손을 멈추었다. 급속도로 얼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분명 이 소리는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다. 무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소리이다. 나는 커튼을 치고 모니터를 꺼 빛을 최대한 차단했다. 그리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공포에 떠는 고양이 꼴이었다. 나는 아파트 1층에 살았기 때문에 복도에 사람들 왕래가 잦았다. 그래서 소음에 예민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소음은 뭔가 이상했다. 머리에서 본능적으로 숨으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소리가 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났다. 신발에 흙을 묻힌 것처럼 바닥에 마찰이 강한 소리. 자동문이 고장난 것처럼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반복되었다. 외부인이 장난을 치는 거로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까 한정민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게 귀신이라면. 나는 헤드셋을 끼고 소음이 사라지기까지 기다렸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 눈을 뜨자 아무렇지 않은 듯 해가 떴다. 다행히 술 기운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정민 선배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에 정민 선배를 불러 지은이와 같이 그의 사정을 듣기로 했다. 선배 어제 했던 말 무슨 말씀이에요? 응?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정민 선배는 겁에 질렸던 어제와는 다르게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제 귀신이다. 뭐다? 막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내가 헛것을 본 거였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정민 선배와 점심을 먹고 지은이와 같이 강의가 끝난 후 이야기를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응, 엄청 이상해. 수상할 만큼. 우리는 정민 선배를 감시하기로 했다. 나와 지은이의 직감으로 정민 선배는 무언가에 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민 선배가 있는 자취방까지 따라갔지만 큰 소득이 없었다. 분명 뭔가 있는데. 정민 선배의 집까지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어제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혹시 몰라 입구와 계단마다 소금을 뿌려두었다. 귀신을 쫓기에는 소금이 제일 좋다고 어디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과제에 열중하면서 가끔 지은이와 같이 카톡을 나누었다. 지은이는 이야기가 잘 맞아서 좋았다. 대학생 친구는 개강하면 연락하고 종강하면 연락 안 하는 사이가 된다고 들었지만 지은이는 합이 잘 맞는 것 같았다. 다시 그 소리가 났다. 분명 소금을 쳤는데도 여전히 소리가 났다. 귀신이 아닌 걸까? 사람인가? 사람이면 더 위험할 것이다. 이번에는 창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커튼을 치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흐릿한 창문이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내 잔상만 흐릿하게 보일 것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창문에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다시 한번 몸이 얼어붙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 존재는 귀신이다. 그것은 분명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었다. 그렇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서워서 눈물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창문으로 가늘고 손가락이 보였다. 날카로운 손톱도 보였다. 귀신의 형태가 선명할수록 몸이 강하게 떨렸다. 이 소리는 귀신이 벽에다 머리를 박는 소리였다.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저기요. 문 열어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구원의 목소리라도 된 것처럼 헐레벌떡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떼고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복도를 확인했다. 검붉은 얼룩으로 지저분한 택배 모자를 쓴 장발의 여자가 입꼬리가 볼까지. 찢어진 얼굴로 상당한 양의 피를 턱으로 흘리면서 밝게 웃고 있었다. 문 열어보라니깐?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절해버렸다. 눈을 뜨자 아침이었다. 나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방을 뺐다. 예전에 산 사람들이 왜 가구를 놔두고 갔는지 이해가 되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보증금을 돌려주었다. 귀신이 산다고 다들 나가더라고. 나도 설마 하고 한 달 살아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젊은 애들한테만 보이는 것인지 아무튼 미안하게 됐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지만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집 구하기도 힘든데 귀신 때문에 이사까지 해야 해서 속상했다. 짐을 전부 옷장에 넣고 옷장만 옮겼다. 모든 것은 잘 풀리는 듯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집 안에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 집이 문제가 아니었나? 아니면 나는 옷장을 봤다. 이전에 봤던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장으로 나왔다. 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옷장이었다. 귀신은 옷장에 숨어서 날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